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크루즈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실제로 여러 크루즈를 다녀오신 분들께서 후기 차원으로 영상도 많이 올려주셨고요. 일단 크루즈 하면 유명한 크루즈 상품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알래스카 크루즈 같은 경우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크루즈 중에 하나고요. 여러 유명 크루즈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알래스카 크루즈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저도 했거든요. 알래스카 크루즈 상품이 여러 개지만 알래스카라면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뭐 배 타고 가서 또 빙하 보고 라는 생각이요. 유럽 지중해라면 지중해에서 어디를 방문하냐에 따라서 다를 테고 예를 들어서 서지중해 크루즈냐 아니면 동지중해 크루즈냐 또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도 방문하는 곳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과연 알래스카는 그냥 다 그게 그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래스카 크루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알래스카 크루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크루즈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후반부에 크루즈 예약 관련해서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알래스카 크루즈 상품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글래시어 베이 국립공원이라는 빙하공원을 크루즈배로 방문할 수 있냐 없냐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빙하공원이 알래스카에 있는 빙하를 제대로 감상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고요. 근데 여기는 아무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국립공원과 계약되어 있는 크루즈 회사의 배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빙하공원에는 하루에 크루즈 배들 중에서 딱 2척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크루즈 회사에서도 모든 크루즈 배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 크루즈 배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꼭 글래시어 빙하공원을 가시고 싶으시면 여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예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글래시어 빙하공원을 들리지 않은 크루즈 같은 경우 빙하를 전혀 못 보냐 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허버드 글래시어, 참고로 허버드 글래시어에는 빙하가 한 개가 있고요. 글래시어 국립공원에는 빙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허버드 글래시어를 가거나 트레이시안 피오르드를 가는데 여기 트레이시안 피오르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멋진 곳이라고 하고요. 혹시 글래시어 빙하공원을 가는 크루즈를 선택하셔서 여기를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기항지 주노에서 이곳을 관광하는 상품을 따로 구매해서 관광을 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각 크루즈의 여정을 잘 확인해 보시고 배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과연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름, 겨울, 아니면 봄, 가을? 일단 알래스카 크루즈 같은 경우는 5월에서 9월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간혹 4월이나 아니면 10월 중순까지 운영하는 노선도 있기는 한데 제대로 된 시즌은 5월에서부터 9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크루즈 배들은 대부분 이때 운영이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월에서 9월을 제외한 다른 때 예를 들어서 3, 4월, 10월, 11월 너무 춥대요. 일단 배에서도 갑판 위에 올라가 있으면 춥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기항지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을 전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크루즈 회사들이 5월에서 9월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5월에서 9월 중에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 성수기는 7, 8월입니다. 물론 한 6월 중순부터 성수기가 시작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전체 시즌 중에서는 가장 온화하고 포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해서 이때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알래스카 크루즈 역시 성수기가 되는 것이고요. 가격은 이때가 가장 높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7월이나 8월에 가시게 되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백야 현상 때문에 낮이 하루 중에 18시간 정도나 된다고 하고요. 밤은 대략 한 6시간 정도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여행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7, 8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별로냐 라고 물으시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때도 충분히 온화하고 또 기항지에서도 역시 각종 옵션 관광을 하기엔 충분히 좋은 날씨니까 크루즈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비싼 성수기에 알래스카 크루즈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면 다른 때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성수기가 아닌 다른 때 알래스카 크루즈를 이용할 경우의 장점은 역시 비용이겠죠. 크루즈만 저렴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출발지까지 가는 왕공 항공료도 저렴할 테니까요. 그리고 크루즈 안에서나 아니면 기항지에서도 성수기보다 사람들이 훨씬 적다 보니까 여행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5월에 알래스카 크루즈를 이용하신다면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5월은 그나마 다른 달에 비해 비가 가장 적게 오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날씨도 건조한 편이고요. 알래스카 크루즈의 여정을 일단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애틀에서 하는 왕복 여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밴쿠버에서 하는 출도착 여정입니다. 시애틀 여정 같은 경우는 보통 7박 8일이 대표적인데 시애틀에서 출발하고 알라스카 항구 3군데 정도를 정박하고 오는 길에 캐나다의 빅토리아 섬에 잠시 들리고 다시 시애틀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왕복 여정의 장점은 일단 출도착이 시애틀이니까 한국에서 예약할 경우에는 시애틀까지 왕복 비행기만 예약하면 되는 거죠. 이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당연히
왕복 여정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꼭 왕복만 있는 게 아니라 편도 여정도 꽤 많은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왕복 여정도 있지만 왕복 여정 이외에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알래스카의 위티어나 시워드에 도착하는 노스바운드 여정이 있고요. 또 반대로 위티어나 시워드에서 출발해서 밴쿠버로 도착하는 사우스바운드 여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왕복이 아닌 편도로 같은 7박 8일을 갈 경우에는 한쪽으로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쭉 내려가면서 왕복으로는 가지 못할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왕복이 아닌 편도 여정으로 크루즈를 이용하신다면 이 경우 노스바운드 여정이나 아니면 사우스바운드 여정이겠죠. 만약에 노스바운드 여정을 예약하셨으면 선실을 오션뷰 이상의 밖이 보이는 선실, 그러니까 오션뷰나 아니면 발코니 아니면 스위트룸을 고르신다면 꼭 배 우측, 그러니까 스타보드 사이드를 선택하시고요. 사우스바운드 여정을 선택하신다면 꼭 좌측 포트 사이드 쪽 선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륙 쪽에 보이는 선실이 훨씬 더 구경할 게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밴쿠버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여정 같은 경우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여정은 태평양의 먼 바다까지 거치지 않고 캐나다의 내해, 그러니까 이너 패시지라고 하고요. 캐나다의 내해를 통해 이동하기에 배 흔들림이 없이 더 안정적으로 이동한다고 해요. 반면 시애틀을 통해서 왕복하는 여정 같은 경우는 태평양의 먼 바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출발하는 날 그리고 도착하는 날 흔들림이 좀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배멀미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걸 참고하시고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 외에는 다른 날은 이 여정 역시 내해를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정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7박 8일 일정의 경우 당연히 편도 여정이 더 많은 기항지를 가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기항지에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격도 왕복 여정에 비해 저렴하다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이 편도 여정의 경우 알래스카에서 밴쿠버 또는 밴쿠버에서 알래스카로 편도 비행편을 따로 끊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편도 여정을 끊는 사람들의 경우는 단순히 크루즈만 하는 게 아니라 크루즈가 끝난 후에 또는 시작하기 전에 2박 3일 또는 3박 4일간 알래스카 내륙에서 따로 여행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알래스카를 좀 더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편도 여정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크루즈만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는 왕복 여정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같이 어떤 크루즈 배를 타고 여정을 떠날지 한번 같이 찾아보기로 하죠. 최근에 영상들을 보면 크루즈 예약 관련해서 다양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주된 내용은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크루즈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라 라는 내용의 영상이 많더라고요. 이게 맞기는 한데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크루즈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크루즈 예약 사이트나 아니면 미국 여행사 같은 경우에 크루즈 홈페이지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살짝 더 저렴하거나 아니면 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추가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발품을 파셔서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크루즈 예약하는 걸 진행해 볼 텐데, 일단 먼저 어떤 배를 탈지 그리고 어떤 방을 골라야 될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배를 여러분들이 고르신다고 해도 어느 위치에 어느 방을 잡아야 될지도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고요. 이 모든 배, 모든 객실에 대한 정보를 다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cruisecritic.com이란 사이트 같은 경우 배에 대한 전문가 리뷰도 잘 돼 있고요. 또 실제로 여행한 사람들의 리뷰도 잘 돼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배 그리고 어떤 객실을 고를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는 cruisecritic.com이란 사이트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엔 알래스카 크루즈를 찾아보는 거니까 알래스카로 할 거고요. 그 외에 혹시 뭐 다른 크루즈를 찾고 싶으시면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래스카를 정할 거고, 출발하는 항구는 시애틀, 밴쿠버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시애틀에서 시작을 해보죠. 시애틀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달은 클릭을 하면 3월부터 쭉 내년까지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7, 8월 성수기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7, 8월을 예약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비도 알래스카에서 제일 적게 온다는 5월에 한번 예약을 해볼게요. 그래서 5월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날짜를 사용하는 거로 클릭을 하고 Find the Cruise를 클릭을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크루즈를 찾겠죠. 여기 22개 크루즈를 찾았다고 나오죠. 그래서 가격은 749불부터 한 명당 쭉 아래로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가격을 인기 순이 아니라 가격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그래서 가격 순을 클릭을 해서 정렬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게
홀란드 아메리칸 라인의 배네요. 가격은 487불이고요. 이 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밑에 쉽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 배는 유로돔이란 이름의 배고요. 그리고 승객은 한 2100명 정도, 2104명이 들어가고 배 승무원은 876명이 탄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배는 2008년도부터 운행을 시작한 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밑에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밑에를 클릭을 하면 전문가가 리뷰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다양한 정보라는 게 배에서 식당,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 그리고 배의 객실은 어떤지, 그리고 배 데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양히 보실 수 있어요. 사진도 상당히 많으니까 사진을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원래 사이트로 돌아가면 이 크루즈 크리틱의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지금 487불로 나오잖아요. 내측 선실 기준으로. 그러면 프라이스 트래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 지금 오늘 시점이 내가 이 배를 예약함으로 있어서 얼마나 저렴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보다 좀 더 살짝 더 저렴할 때가 있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여기서 이걸 보시고 크루즈를 예약하시게 되면 내가 산 가격이 과연 좋은 가격인지 나쁜 가격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정보가. 우리가 하나 확인 안 한 게 있죠? 이 배의 여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맨 앞에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 배가 어떤 일정으로 항해를 하는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1일차부터 8일차, 7박 8일이니까 8일차까지 쭉 나와 있는데 가운데 4일차에 글래시어 베이를 간다고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글래시어 국립공원을 이 배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를 정하기 전에 배를 하나만 더 간략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가격 말고 인기 순으로 다시 정렬을 해보면 인기 순으로 정렬하니까 제일 위에 나온 게 프린세스 크루즈 라인의 머제스틱 프린세스란 배인데요. 이 배에 대한 정보를 보면 쉽을 클릭을 하면요. 일단 이 배는 승객이 3,560명이나 들어가요. 아까는 2,100명 정도였으니까 훨씬 크단 얘기죠. 그리고 이 배가 운행을 시작한 지도 2017년이에요. 아까는 2008년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3배란 얘기예요. 시설 면에서 크기 면에서 훨씬 좋단 얘기죠. 이 배의 일정을 보면 시애틀에서 출발해서 쭉 가는데 그리고 시애틀로 돌아오지만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글래시어 국립공원은 들어가질 않네요. 그리고 이 배 리뷰 점수를 보시면 아까 배는 4.0이었어요. 근데 이 배는 3.6입니다. 배가 훨씬 크고 또 배가 훨씬 새 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만족도는 약간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께서 배를 고르실 때 너무 리뷰만 보고 결정하시지는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배의 정보 그리고 여정 그리고 물론 가격도 중요한 지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가격이 거의 2배인데 리뷰 점수도 낮고 아무리 배가 그래도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시길 생각하신다면 가능하면 발코니 이상을 예약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일단 그래서 발코니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이상하네요. 내측 선실은 963불인데 발코니는 한 100불만 더 주면 발코니네요. 총 여정에. 이러면 당연히 발코니를 가야죠. 안 그래도 가격 차이도 별로 없고요. 그러면 발코니 가격을 클릭을 해볼게요. 발코니를 클릭을 하고 한번 가격을 쭉 볼게요. View all prices를 클릭을 하면 맨 위에 1098불은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직접 예약할 때 가격이고요. 근데 실제로 만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98불이 아니라 비슷하게 900불대일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여러 사이트에서 내놓은 가격이 926불, 925불까지도 있고요. 988불 다양하게 있죠. 자, 그럼 두 배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 배 같은 경우는 훨씬 크고 훨씬 새 거지만 리뷰 점수가 조금 더 낮고 그리고 일정에서 글래시어 베이를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 결정한다면 저는 이 배를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봤던 그 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격으로 정렬을 하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홀란드 아메리칸 라인의 유로돔이 다시 나왔는데 여기 보이는 가격은 내측 객실 가격이니까 발코니 가격으로 바꾸고요. 발코니를 클릭한 다음에 가격을 보면 홀란드 아메리카 라인에는 꽤 높은 가격이 보이죠. 1354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사이트에서는 한 850불대 정도인데 아니면 899불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는데 홀란드 아메리카 라인에서도 한 899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 오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되는 건데 첫째로 여기 홈페이지에 가서 예약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말고 여기 있는 다른 예약 사이트에서 살짝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가장 좋은 가격에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께서 홀란드 아메리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많은 이런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예약을 할 때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가고 싶은 일정은 5월 4일이니까 이거를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게스트 옵션이라고 있는데 집 코드라고 미국 우편번호를 쓰는 란이 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우편번호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가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커스터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인터내셔널 커스터머죠. 여기를 클릭하면 결국은 자기들한테 전화를 하라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은 상담을 해주겠다고 있는데 제가 미리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예약은 할 수 없고 자기들한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가격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정확한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가격을 알려면 아무 우편번호나 써서 여기서 가격은 확인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글로 가셔서 그냥 로스앤젤레스 우편번호라고 제가 썼죠. 그러면은 미국의 우편번호를 쫙 나오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냥 맨 앞에 있는 90001을 쓸게요. 그럼 90001을 쓰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사람이 몇 명이 가는지 18살 이상 그리고 어린이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메일을 쓰셔야 되는데 이메일도 아무 이메일이나 쓰겠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이건 제 이메일이 아니라 아무거나 적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컨티뉴를 누르면 여기다간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컨티뉴를 누르면 이제 방을 고르는 창으로 이동을 했죠. 우리는 발코니를 할 거니까 발코니를 클릭을 하면 발코니 가격이 이제 쭉 나올 거고요. 854불부터 쭉 아래로 나옵니다. 996불 그리고 1167불 그리고 쭉 아래로 가면 같은 발코니인데 1395불까지 있고요. 여러 종류가 나와요. 이런 종류들 중에 하나는 어떤 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나의 방 캐터고리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방 같은 경우 대부분 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는 obstructed view, 그러니까 발코니 방은 맞아요. 근데 발코니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장애물에 의해서 뷰가 가려진 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방 같은 경우는 obstructed view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들은 하나 아래 등급에 속하는 오션뷰의 제일 비싼 방보다 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guaranteed rate,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께서 크루즈에서 예약을 하시면 방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런데 guaranteed 가격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방을 고르지 못하시고 크루즈사에서 출발 일주일이나 아니면 며칠 전쯤에 방을 골라서 알려줍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크루즈사에서 가장 안 좋은 방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비수기에 가셔서 예약률이 높지 않고 만선이 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방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다만 무료 업그레이드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발코니 등급만 개런티 되는 거기 때문에 무료 업그레이드를 생각해서 이 예약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렴한 가격에 어떤 발코니가 되어도 난 만족한다 라는 분들께서만 이 개런티드 가격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은 한번 정해지면 그 후에는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가격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가격은 같은 개런티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맨 위에는 854불 같은 경우 그냥 일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확 뛰죠. 1354불. 이거 같은 경우는 드링크 패키지, 다이닝 패키지 같은 여러 패키지를 포함시킨 가격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도 1354불이 있죠. 이거는 따로 패키지는 포함하지 않지만 배에서 쓸 수 있는 500불 크레딧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854불보다 500불이 비싸지만 500불을 다시 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내가 500불 크레딧을 안 받고 일단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또 하나 옵션이 있어요. 여기 Gratitude for two included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크루즈를 타시면 크루즈 가격 그리고 세금을 내는데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7박 8일 동안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팁을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내야 돼요. 그래서 홀란드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명당 17불의 팁을 내야 되거든요. 2명이니까 2명이 7박 8일이면 272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354불 가격 같은 경우는 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께서 854불 가격보다 1354불 가격을 선택하면 500불이 아닌 228불만 더 내면서 500불 크레딧을 받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예약은 하지 마시고 이런 걸 다 따져 보신 다음에 예약하셔야 가장 효율적으로 예약하실 수 있으시고요. 꼭
모두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약할 때 다른 하나의 옵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cruisecomfort.com이란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갈지, 알래스카죠. 그리고 언제 갈지, 5월이죠. 그리고 어떤 크루즈를 타고 갈지, 여기 보시면은 홀란드 아메리카 라인이 있을 텐데 쭉 내려볼까요? 홀란드 아메리카 라인이죠. 그리고 오션이고 길이는 한 6일에서 8일 사이를 서치를 누르면요,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홀란드 아메리칸 라인 유로돔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5월 4일날 가기로 했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유저네임을 만드시고 비밀번호를 쓰시고 이메일을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위치는 한국에 계시면은 나린 US 캐나다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하면요, 이 창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서 홈 컨트리를, 나라를 한국으로 정해야겠죠. 코리아 사우스로 정하시고 홈 에어포트 공항을 인천으로 하시고 ICN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선 OK를 클릭하시면 이 창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일정을 정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 크루즈를 타보지 않으셨으면 노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행보험은 하실 건지 크루즈 보험을 하실 건지 건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은 몇 개를 할 건지, 두 분이 가실 거면 하나를 하시면 되고요. 몇 명인지 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에 다음 창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서 캐빈 타입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하는데, 나는 최소한 발코니를 할 거고 발코니보다 하나 더 윗등급도 한번 가격을 보겠다 하면 주니어 수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쓰신 다음에 이 다음을 클릭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일정이 모두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게 맞으면 여기다가 어그리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일정이 여러 여행사들의 공유가 되는 거고요. 관심 있는 여행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입찰을 하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좀 아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알아본 가격, 그리고 크루즈 홈페이지에서 알아본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입찰받은 가격이랑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예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크루즈 온리란 사이트에서 본 가격이랑 제가 미리 보내서 받은 오퍼랑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크루즈 온리에서 제일 가격이 낮은 854불 같은 경우에 세금을 모두 더하면은 총 2,436불이에요. 세금이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제가 이 크루즈 컴핏에서 받은 하나의 조건을 보면, 물론 그 중에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발코니가 세금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2,131불이에요. 한 300불가량 저렴하죠? 거기다가 언보드 크레딧, 배에서 쓸 수 있는 크레딧을 발코니를 예약할 경우는 75불을 더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양히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조건의 크루즈를 선택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보신 알래스카 크루즈의 가격이 부담이 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크루즈를 원하신다면 아주 다양한 크루즈가 여러 가격대로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크루즈 크리틱이란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크루즈를 검색해 보시고요. 한번 본인에 맞는 크루즈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알람 및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